소중한 주말에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저희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학교 설명회 진행을 맡은 본교 교사 서경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학교 설명회 일정은 저희가 학교 설명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학교 투어, 한번 시설 투어 다 같이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학과 체험과 입학 안내가 있습니다. 학과 체험과 입학 안내는 학생들은 이제 학과 체험을 시작하고, 그 시간에 학부모님들 저희 스쿨 라운지 내려오셔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저희 학교 입학 전형 요강과 관련 질의응답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민익식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학교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교 교장 민익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못 먹었어요? 학교가 멀죠? 저희 학교 오면 한 3번쯤 놀랍니다. 첫 번째가 멀다는데 놀라거든요. 제가 봅니다. 완전 창주에서도 멀고, 오늘 보니까 저기 전남에서 오신 분이 있던데, 전남. 아직 안 왔네요. 대구에서 남친 있고, 다들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전남에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학교 이제 한 3분의 1은 뭐 수도권이라든지 수도에서 많이 옵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게 이제 너무 멀어서 학교가 멀다는데 놀라. 두 번째가 이제 오다 보니까 이런 시골에 이런 좋은 학교가 있나 하면서 깜짝 놀라셨죠. 네. 올라오면 막 산 타고 물 타고 이렇게 막 올라왔죠. 올라와 이제 올라오니까 막상 올라오니까 이제 야, 굉장히 큰 학교, 조그마한 학교라고 생각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큰 학교가 있다는데 깜짝 놀라고, 또 한 번 더 놀라는 게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야, 진짜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들 돌아가십니다. 한 3번쯤 놀라고 가십니다. 어쨌든 주말에 이렇게 저희 학교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 지역은, 우리 학교 인근에는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샤인머스켓하고 이렇게 포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저는 걸어오면은, 출근한다고 걸어오면은 포도 향기가 지금 이제 향긋하게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가 학교 설명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학교 투어를 하고 체험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큰 이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거리. 네, 또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AI. 저는 가장 큰 게 인구 감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요, 그렇죠? 우리 상주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9만 명, 8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는 10만 명, 우리 경상도 할 때 경주와 상주가 이름을 따서 경상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상주가 굉장히 조선시대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 영남 대구 경북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한 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9만 명이 이제 곧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인구가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100만 명쯤 됐습니다. 제가 60년대 후반 정도에 태어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년에 100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있는 중3 친구들이 한 40만 좀 43만 45만 정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30만이 안 되죠. 20만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이렇게
추세가 조금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은 인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에 더불어서 노령화, 고령화되는 사회가 큰 문제죠. 진짜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가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저희 작년 이맘때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작년 정말 더웠죠. 작년 추석 때 다 반팔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처서가 벌써 지났죠. 한 2주 전쯤 처서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덥습니다. 그렇죠? 제가 잠깐 이제 걸어오는데 정말 오늘도 한여름만큼이나 더운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또 봄에는 눈이 옵니다. 그렇죠? 4월달, 5월달에도 눈이 오고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4차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를 큰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게 1974년도입니다. 그때 포스터가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자는 여자 했는데 저때가 한 100만 정도 태어났거든요. 저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야 된다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1983년도 한 10년, 불과 10년 정도에서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라 그랬거든요. 요즘 어떻습니까? 제발 애들 좀 낳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친구들이 보면 혼자입니다. 그렇죠? 혼자밖에 없고 둘이 있는 친구들이 잘 없고요. 최근에 또 결혼을 잘 안 하죠. 그저께 어른데 보니까 결혼 정년 연령이 보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20대 후반 이렇게 대부분 다 결혼했는데 요즘은 남자들은 한 3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한 31세 정도 되는 거고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대학교들이 우리 고등학교도 당연히 이렇게 충격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렇게 충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학교만 하더라도요. 폐교되는 학교들이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3월 1일자로 신입생 못 모은 학교들이 100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대학들은 붓고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로 저 밑으로부터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제는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학교가 이제 대학입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막 대학 가려고 그러면 막 힘들었지 않습니까? 수능 보고 이러고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요즘은 대학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왜? 대학교들도 학생 모집이 안 되거든요.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은 학교들도 실제로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환경 문제. 푸르게 녹음이 짙어지기 시작하는 5월 중순 강원 산간에는 수십 센티미터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발령된 건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인데요. 고랭지 농가는 때 아닌 폭설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환경 문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농사가 예전처럼 과거처럼 그렇게 밖에서는 농사가 짓기가 힘듭니다. 올라오면서 보셨지만 포도농사 옛날에는 포도농사 지으면서 다 노지로 그냥 지었거든요. 올라오시면서 보면은 다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짓죠. 하우스 안에서 짓죠. 그냥은 농사 지어가지고는 이제 포도농사가 이제 농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 인근에는 그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포도가 거의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지금쯤 되면 이제 포도가 색깔이 까만색으로 변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도 살짝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분들 만나면은. 그리고 이제는 뭐 시설이 없이 그냥 농사 짓는 거는 그냥 뭐 재미삼아 짓는다는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면 이제는 하우스라든지
첨단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들이 왔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요. 농사도 이제는 과거처럼 이제 막 밭에 나가고 경기 뭐 이래가지고 뭐 트랙터 이래갖고 농사 짓는 게 아니고요. 요즘엔 그런 농업들도 다 AI로 해가지고 첨단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합니다. 트랙터 같은 것도요. 예전에는 사람이 다 손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 보면은 트랙터도 그 AI 기능을 해서 자동 주행을 해서 지가 알아서 다 바꿔고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러 나가니까요. 농약체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농약체인데 막 비행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뭔가 싶어서 보니까 대형 드론이 농약을 치더라고요. 옛날처럼 막 뭡니까 농약친다고 이렇게 뭡니까 줄 잡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드론을 갖고 이제 대부분 농약을 칩니다. 더구나 저희 상주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농약 치면 한 절반 이상은 CS 다 내줍니다. 뭐 하려고 힘들게 그렇게 옛날처럼 뭐 줄 잡고 이래갖고 농약 치겠습니까? 대부분 다 드론으로 치고 말합니다. 자, 그런 한 세 가지 제가 이슈를 이야기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인구 문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4차 산업 이런 농업을 이끌어갈 친구들은 지금 그 촌에 있는 분들이 가능할까요? 연세 드신 60대 지금 대부분 농촌에 보면 60, 70대 분들이 농업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저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드론 띄워갖고 막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에 저는 농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전공입니다. 제가 작년에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요. 앞으로의 우리의 산업 농업이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왜? 농촌에는 사람이 없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고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젊은 사람이 저런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농업에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요즘은 샤인머스켓이 좀 많이 가격이 떨어졌죠. 예전에는 비쌀 때는 지금쯤 되면 진짜 조금만 농사 지으면 억대 부자들이 천지였습니다. 여기 요 인근에 대부분 조금 농사 짓는다 이러면 한 1000평은 고도농사 1000평은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 지으면 작년에 예전에는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억대 정도는 벌었습니다. 놀아가면서 합니다. 그분들. 그리고 여기도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대부분 농사를 누가 짓냐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니다. 옛날처럼 막 밖에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농사 짓는 분들은 대부분 뭐라 하냐면 그냥 관리만 합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어른들은 뭐냐면 농사짓는 그 힘든 걸 왜 하려고 그러노? 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서도 로봇이 일손을 돕는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과정에서 여러 대의 로봇이 투입되면서 일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저런 거 어른들이 못하죠. 나이 드신 분 못하죠. 지난 겨울 토마토를 심은 비닐하우스에서 첫 수확이 한창입니다. 잘 익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20kg들이 수확용 상자에 넣은 뒤 운반하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작업이 고되고 일수는 해마다 줄이다 보니 7년 전 70곳에 이르던 부여의 찰토마토 농가는 이제 5곳 뿐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야 되니까 정말 힘들고요. 한 20kg 두 박스를 40kg 정도 따서 나오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로봇이 통로를 오가며 익은 토마토만 잘 골라 수확하고 상자가 어느 정도 묵직해지자 운반 로봇을 호출해 옮겨 담더니
저런 농업을 첨단 농업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젊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농업이라는 산업이 꽤 괜찮은 산업 분야입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학교가 굉장히 새 거죠? 네. 네. 지은 지 이제 올해 이제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 이제 2월 달에, 아니 1월 달에 1회 졸업생이 배출이 되었고요.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2회 졸업생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인문계고등학교였습니다. 이게 인문고등학교였는데 농구로 농계고등학교로 전환을 해서 지금 바뀐 지 올해 5년째. 이상하죠? 이 촌에 사실은 이거 인문계고등학교 곧 문 닫을 형편이었거든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애들 진짜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이런 학교를 이 촌에다가 짓는다는 게 우리가 300억 들어가고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죠. 근데 이제 이상하죠? 이 촌에 30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학교를 만드는 게 맞나? 그러고 많이 의문점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있어 보니까 앞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농업이라는 산업 쪽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그런 산업입니다.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만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바꿨습니다. 학급수는 이제 1학년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 새학급 20명씩에서 스마트 시골 산과 경영과 건축과 세 개과가 있습니다. 20명씩 모집하고요. 이제 모집하는데 보면은 멀리서 옵니다. 대구에서도 오고요, 경기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전남에서 아까 제가 명단을 보니까 저기 보성인가 거기서 오는 친구 있던데, 맞는 것 같아요. 보성에서 오셨습니까? 이제 오시네. 대단하시죠? 어떻게 알고 오는지 참 신기합니다. 경기도에 농구 있거든요. 우리보다 규모 더 크고 오래된 학교 있습니다. 뭐 대구는 없습니까? 대구에 저기 뭡니까? 대구 농구 있어요. 있는데 왜 올까요? 괜히 설명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 촌에 아이들이 온다는 거는 그냥 인근에 있는 학교 가도 되는데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들어보시면 학교 시설 한번 둘러보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진짜 얼마나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보시면은 선택을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전남에 보성에서 오셨는데 저 영광 있죠? 영광에 온 친구도 있습니다. 한두 명씩 놀러 옵니다. 부산에서도 아까 정관중학교에서 온 친구 있던데, 선배도 있어요. 정관중학교. 두 사람 다 정관중학교인가? 아니요. 잘못 들었어요. 보니까 부산에서도 제법 옵니다. 선배들도 있으시고요. 저희 학교 현황이고요. 시설은 좀 이따 한번 좀 둘러보면 정말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좋을 겁니다. 학교 로고 마스코트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비전이 뭐냐면은 스스로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희는 최대한 다양한 기회들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저희는 지금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아이들이 한 3명, 한 5명 정도가 모이면 저희들이 뭐든지 다 시켜줍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본인이 하고 싶다 이러면 한 5명 정도 모으면 하고요. 지금도 오늘도 저기 서울에 지금 마켓을 운영하러 판매하러 서울에 지금 보라매 공원에 한 2팀 나가 있습니다. 이제 걔네들은 이제 생산을 해서 학교에서 만든 거를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또 저희들 판매를 했는 게 조금 이따 한번 둘러보시면 그런 것들 많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많은데, 길러서 한 3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걸 이제 아이들이 쓰고, 그 다음에 월드비전에 300만 원 정도를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저희 학교 검색해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저희 학교 교육과정을 보면은 1학년 때는 보통교과도 배웁니다. 보통교과, 국영수 이런 것들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것들은 조금 이렇게 이제 맛보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바깥으로 많이 나갑니다. 저희 1년에 버스비만 1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통학버스는 저희 그 금요일날 오후에 애들 태워주고 일요일날 저녁에 데리고 가는 통학버스 말고, 그거 말고 학교에서 체험활동으로 나가는 버스비만 작업량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저희는 거의 매일 한두 대씩은 버스가 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직접 아이들이 기를 수 있는 그런 농장들이 조그만하게밖에 없습니다. 농고 이러면 막 정말 크거든요. 여주에 뭐 자연농 그 여주 자연농가 거기 가면은 진짜 부지가 엄청납니다. 대구만 해도 대구 농고 가면은 진짜 부지가 엄청 큽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농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디 사냐면 밖에 나가서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장점이 있죠. 우리 학교에서 하면은 선생님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전문가잖아요. 그분들한테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거의 진짜 하루에 기본 한 대 정도 버스는 와 있습니다. 그럼 애들 가서 배우고, 오전에 가서 배우고 오고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배우고 오는 거죠. 그런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있고요. 2학년 때쯤 되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씩 나갑니다. 일주일씩 나가서 이제 체험을 하고, 이제 직접 거기 가서 약간의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요. 3학년 때쯤 되면 현장 실습을 나갑니다. 3학년 2학기 때쯤 되면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갑니다. 나가서 한 2달 정도, 60일 정도 해보고, 그게 직무와 내가 했던 거하고 맞네? 이러면 그게 바로 취업까지 연결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나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명 나가 있는데, 3명 나가 있는데, 한 명 친구 같은 경우는 대학과 연계해가지고 일주일에 5일 중에서 4일은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하루는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은 그걸 선취업 부진학이라고 그래요. 선취업 부진학, 취업도 하고 그다음에 진학을 하는 건데 연계해서 하는데, 4일은 이제 돈을 버는 거죠. 하루는 이제 대학 가는데 등록금을 회사에서 다 대줍니다.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졸업단추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능한 게 뭐냐면 기업체에서 하는 그런 교육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학점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다니면서 돈도 벌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군대까지 해결하면 더 좋은데, 그렇죠? 일석삼조는 군대 갔다 군대도 다니고 돈도 벌고 학교도 다니고 이러면 참 좋죠. 근데 농업계 쪽은 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공업 쪽에 있는 쪽은 가끔씩 있는데, 군대 안 가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군대 안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학과, 곤충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늘
그 외부에서 이제 그 타지도에서 오는 친구들 중에서는 진짜 곤충 덕후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정말 막 곤충에 이뻐서 못 삽니다. 바퀴벌레 키우고 막 이렇습니다. 바퀴벌레도 키우고 희한하도 아니게요. 이구아나도 키우고 요 지금 밖에 뭡니까 그 디오라마라 해가지고 곤충 키울 수 있는 사육장 있는데 그거 이제 어제 애들한테 이제 분양을 했는데 뭐 개구리도 키우는 애들도 있고 뱀도 키우는 애들도 막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뱀 키우는 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중요, 양서리 이런 키우는 애들 정말 좋아합니다. 걔네들은 진짜 그것 때문에 학교. 근데 그게 가능한 게 곤충과 있는 학교가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유일합니다. 대학은 몇 군데 있어요. 경대도 있고 농수한대학도 있고 몇 개 대학이 있는데 고등학교 수준에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곤충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농업이라면 주로 이제 생산하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가공해서 판매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상품들 만들 때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단순하게 가공만 해서 팔았는데 지금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1부터 100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생산해서 가공해서 그걸 또 포장이나 이런 것들 다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SNS나 이런 데서 홍보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홍보 이렇게 그 물건 나오는 걸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그냥 갖다 팔아도 될 만큼 품질이 좋습니다. 어제 우리 마켓 했거든요. 우리 금요일 날 되면 이 앞에서 마켓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를 하는데 어제는 또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학교 그 공개를 했는데 제법 오셔가지고 많이 사왔습니다.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경영과 같은 그런 것들 배우는 학교인 겁니다. 상당히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서울에도 아이들이 몇 명 나가 있습니다. 스마트 식물 산업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스마트팜 요즘 농구들은 대부분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마트팜을 직접 만듭니다. 아이들이. 요 밖에 그 식물 기르는 그 스마트팜에 기르는 거 보면 지금 기르는 게 와사비라고 하는 거 기르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그런 데 보면은 다 아이들이 스마트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릅니다. 보통 다른 학교들을 보면은 스마트팜이라면 스마트팜에서 식물만 열심히 기르죠. 근데 저희는 이제 원리부터 가르치는 거죠. 스마트팜을 설계를 해서 가공을 했고 거기에서 길러보고 온도라든지 이런 습도를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훨씬 더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알죠. 저희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는 잘 없습니다. 보통 보면 기르는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죠. 이제 저희 학교 또 특색 사업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힘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몇 분의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저희 학교에서 기르는 게 곤충과에서 지금 기르는 게 뭡니까 벌 키우거든요. 올해 벌 한 2마리쯤 떴습니다. 벌 키우는 애도 있고 이제 양잠하는 애들 뇌고치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뇌고치 키우고 그런 것들 못하죠. 선생님들이 당연히 곤란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선생님들이 오셔요. 와서 수업을 그분들이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외부에서 전문가가 계속 매주 와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오셔서 1년 내에 수업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스마트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전문가들이 오셔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4-5분 정도 지금 전문가들이 오십니다.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 반도 운영하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졸업할 때 기본적으로 자격증은 무조건 다 따고 나갑니다. 자격증 다 따고 나가고요. 많이 딴 애들은 8개 정도 땄습니다. 지금. 근데 평균 한 2-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따고 나갑니다. 자격증을 좀 많이 따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 특징이 또 뭐냐면 해외 쪽 글로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 학교 오는 겁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하와이에서 옵니다. 하와이에서 선생님들도 지난번에 아이들이 와서 같이 하루 정도 이렇게 같이 묵으면서 이렇게 생활했고 수업도 같이 하고 그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보내는 겁니다. 저는 9월 29일 다음 달 29일 한 일주일 정도 하와이를 갈 예정입니다. 아이들 한 10명 데리고 하와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2일인가부터는 일본을 또 아이들이 갑니다. 그 다음에 독일, 네덜란드도 갑니다. 저는 한 달 쪽 갑니다. 한 달. 많은 아이들은 못 보내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애들 생각해보면 절반 정도는 학교 다닐 때 해외를 나가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올해까지는 다 공짜로 보내줬습니다. 하와이 한번 갔다 오면 1인당 500만 원 듭니다. 미국 한번 갔다 오면, 그러니까 일본 갔다 오면 한 150, 200만 원 듭니다. 네덜란드 가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아니 절반 정도는 애들이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미국 10명, 일본은 작년에 10명인데 올해는 5명 가고, 네덜란드 쪽이는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구글이라는 회사 아시죠? 구글이랑 저희 학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버스 프로젝트라는 건데, 저거는 구글에 의해서 1년에 딱 한 학교만 선정을 해서 이제 같이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한 학기 정도 진행하는 건데, 올해는 저희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이용해서 수업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뭐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이런 인공지능 툴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또 특징 중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창업 동아리,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에 갔던 친구들, 뭐 이렇게 돈 벌어오는 친구들, 뭡니까 교내에서 다양한 그런 마켓을 이용해서 하는 게 창업 동아리입니다. 창업 동아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동아리도 저희들이 좀 다양한 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런 거 맨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차는 축구 동아리, 뭐 밴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저희는 매주 화요일이면 여기서 밴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매주 화요일마다 그러니까 2학기 때는, 올해 2학기 때는 수요일날 합니다. 수요일날 아이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요.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아주 멋진 공간이 있어서 매주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의 꿈을, 끼나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저희는 외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학교에서 받아옵니다. 공모 사업인데, 저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다른 학교는 차별화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저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특별히 선생님들이 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1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신설학교 오니까 전통이라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진학에 대해서, 저희 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다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이제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스카우트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오십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학교를 아까 300억 만들어갖고 망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경쟁해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저런 사업들도 가능한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받아오고 그렇게 하고. 저희 학교의 아이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북에서는 농구가 7개가 있는데 그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격증 75%였는데 지금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90한 7, 8% 정도 땄고요. 나머지 1, 2학년 같은 경우도 자격증을 많이 땄습니다. 저희 농업계 고등학교에만 아이들만 모아서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 그 영농학생 전진대회라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저희 학교가 작년에 전국에는 농업계 고등학교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학교가 5등 했습니다. 5등. 5등 했습니다. 그만큼 역량이 높다는 거죠. 그 장관상을 받으면 해외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아이들 2명 해외 갔다 왔고요. 그거 말고도 뭐 FAO 그 식량 안보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딱 1년에 2명 보내주거든요. 1년에 딱 2명 보내주는데 농업계 고등학교 아이가 하는 건 저희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보면 보통 보면 이제 학교 지나가면 그 옆에 있는 학교 가죠. 다니기 편한 학교. 저희는 진짜 찾아옵니다. 오시면처럼 소문 듣고 입소문 듣고 막 그렇게 아이들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뭘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학교 가면 그냥 뭐 당연히 가는 그런 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아이들이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온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많이 거둡니다. 그리고 그저께 그 환경부에서 했나 환경 관련 대회가 있었는데 전국에 한 3,000명 정도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 전광판에는 해놨는데 제가 여기는 못 했는데 어제 발표났습니다. 3,000명 정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해요. 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학교 오면은 일단 기숙사는 아이들이 희망하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별한 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는 워낙 멀다 보니까 당연히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요 인근에 있는 아이들 한 10명 정도만 집에서 사는 겁니다. 기숙사 생활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숙사가 전액 무료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오면서 이제 사정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돈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네, 얼마쯤 받느냐면 보통 기숙사 생활하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내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받을 겁니다. 얼마쯤 받으려고 하냐? 한 달에 한 2만 원 좀 받으려고 2만 5천 원. 그냥 끈값이죠. 그냥 한 달에 한 2만 5천 원, 한 학기에 한 10만 원 정도 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다 공짜입니다. 학교에 다 공짜고 올해 딱 돈 받았는 게 한 번 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한테 전적 내일이라고 받았는 게 수학여행비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0만 원 비행기값은 이하는 거 내일이라고 받았는 게 그게 다고요. 1학년 애들 여행 갈 때 밥값은 너가 내라고 한 2만 원 받는 게 답니다. 고3도 한 2, 3만 원 받는 게 답니다. 거의 지금까지는 무료였습니다. 앞으로는 차림살이가
지금처럼 계속 뭐 외부에서 이렇게 받아오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고 앞으로 내년쯤에는 받으면 한 학기 한 10만 원 정도는 기숙사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한 달에 한 2만 5천 원 정도면 밥값도 안 되죠. 한 두세 끼 밥값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장학금을 또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시는 힘드셨죠? 차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차 아이들이 갈 때, 올 때 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꿈이 상주 김제까지 태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KTX라는 걸 타고 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격증 따면 또 적극적으로 자격증비를 지원해줍니다.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 자격증 따면 지원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해외에 3분의 1 정도 아이들이 보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줍니다. 저희 학교에 또 이제 오면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이제 저희 학교는 특성화학교이기 때문에 대학도 갈 수 있고 취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 졸업했나 2월달에 졸업했나 한 70, 80%는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대부분 다 하고 취업을 한 20% 정도 아이들이 했고요. 대부분 아이들이 진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농업계고등학교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조기에 있는 농수산대학입니다. 농산대학 가면 아까 제가 군대학 가는 방법 이야기했죠. 농산대학 가면 군대학 갑니다. 저래갖고 근데 이제 대학 진학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저기를 갔다 오면 한 몇 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군대를 안 가도 되겠죠. 저희 작년에 6명 갔습니다. 6명. 경북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서 농산대학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농업 관련 대학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아예 전공을 바꿔서 가는 아이들도 있기도 해요. 꽤 좋은 괜찮은 그런 대학들도 많이 진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연암대학이라고 있는데 LG에서 운영하는 대학이거든요. 여기도 아이들이 그 스마트팜 쪽에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대학입니다. 전문대인데 그런 쪽도 아이들이 많이 가려고 합니다. 거기도 한 5명 정도 아이들이 갔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는 수준도 꽤 이름이 있나 괜찮은 그런 대학 많이 갑니다. 그다음에 또 공무원 저희 작년에 공무원하고 공기업에 3명 보냈습니다. 공무원 좀 하고 싶으면 꼭 보내주십시오. 공무원 하고 싶다는 친구 있으면 정말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인간별로 주죠. 방학 때 선생님 우리 저 뒤에 있는 교부장님 방학 내내 나오고 애들 지도했거든요. 책 사줘죠. 강의 끊어주죠. 방과후 맨투맨을 합니다. 혼자 지금 제 준비하는 나이가 2명 있거든요. 제가 자꾸 공부하면 애들한테 권하는데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부모님들 관심 많죠. 제발 옆에 저 공무원 하고 싶다는 친구들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공무원 하면요 한 40년 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공무원 인기가 없다고 그랬지만요 한 40년 하면 진짜 괜찮습니다. 월급이 조금 지금은 적지만 급수가 올라가면 충분히 저도 공무원이지만 충분히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진짜 공무원 저는 애들 다 키웠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애들 만약에 고등학교 애들 같으면 저는 이 학교 보내고 공무원 시키겠어요. 대학 졸업해서 이제 졸업할 때쯤 됐는데 취업 때문에 막 고민을 엄청 하거든요. 고등학교 1년만 딱 하면 이번에 그 작년에 합격한 아이가 1년 딱 공부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경쟁률이 보통 아직 공무원 뭐 경쟁률 낮다고 그러지만 한 20대 1쯤 되거든요. 우리는 2대 1입니다. 심지어는 잘못 보면 그냥 관한 보면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몰라요.
진짜 안타까워요. 보면 그런 거 이야기하면은 나무 이야기는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생각하는데요. 잘못 보면은 경쟁률 1대1로 될 수도 있습니다. 관악을 면하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해볼만 합니다. 공무원. 주위에도 좀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진짜 공무원에 고등학교에서 공무원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 공무원 하면서 대학 갈 수도 있고요. 잘 몰라서 못해요. 농구 애들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농업계고등학교 올해 우리 경북에만 5명 뽑거든요. 근데 농업계고등학교 7개거든요. 한 학교에 1명 아니면 2명 응시합니다. 저희도 올해 이제 2명 응시하는데 분야가 달라요. 그런 생각하면은 그 중에서 공무원 준비하는 학교는 한 3학교밖에 없습니다. 3학교 정도밖에 없습니다. 많아도 경쟁률 3대1밖에 안 돼요. 진짜 손 안 대고 훨씬 더 그런 건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뭡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저희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신문에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고요. 계속해서 학교가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인스타나 이런 데는 계속해서 한 1, 2주마다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어떤 조금 길었는데 제가 설명을 좀 길었는데 어떤 저희 학교 오시면은 정말 만족스러운 3년의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일단 오늘 하루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학교 우리 부장님이 학교 입시 설명회 할 때 그때 한번 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드렸고요. 이어서 학교 투어랑 학과 체험 입학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투어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이제 학부모님하고 학생들 모시고 기숙사를 먼저 보여드리고 다시 본관에 와서 1층, 2층, 3층 순서로 안내 드릴 거예요. 시설 투어의 마지막 장소가 3층 곤충과 실습실이거든요. 곤충과 실습실에 도착해서 시설 투어 마지막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그 교실에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 교실에서 학생들 학과 체험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학과 체험을 그 장소에서 바로 시작을 하고, 저랑 이제 학부모님들은 같이 1층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저희 시청각실 들어오시기 전에 앞에 보면 카페처럼 스쿨라운지 있었잖아요. 그 장소에서 저희 올해 입학 요강 안내 한번 드리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 학과 체험할 때 오늘 저희 학과 3개 학과 다 체험하시거든요. 곤충과 먼저 하고 또 스마트과 경영과 할 건데, 해당 체험하실 때 도우미 학생들 있어요. 그럼 학생들한테 사실 직접 우리 학교 생활이 어떤지, 어떤 교육하는지 물어보시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체험하는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 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이동하시면 되고, 요 앞에 스쿨라운지에서 시청각실 밖에서 잠깐 모였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동하시죠.